뭐 설마 뭐 이런 거 가지고 고소하지는 않겠죠, 그죠? 뭐 가상의 뭐 이야기니까, 그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 정치인들이 매국노 집단이라면, 혹은 뭐 친일파 집단이라면,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근데 그 전에 뭐 제가 화두를 하나 던진다면, 만약에 막 예전 그 구한말처럼, 구한말의 그 조선시대 말기처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일본이 근데 이제 국회가 있다. 그런 구한말 상황인데 국회가 있다. 근데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 만약에 목을 내놓는다면 한국을 침략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자기 목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그죠? 제가 보기엔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아마 사퇴하든지 버티든지 시간 끌든지 하겠죠, 그죠? 그러다가 임기 끝나면 나가버리겠죠, 그죠? 뭐 전 세계적으로 욕먹고 있는 게 뭐 본인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뭐 제가 뭐 없는 사실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참 미국이나 이런 의회 그런 사람들이 보면 참 수준이 낮아 보일 겁니다, 그죠? 뭐 아무튼 뭐 본론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한국 정치인들이 매국노 집단이라면 그렇게 해서 일본이 다시 그 대동아 전쟁이라 그러나요? 우리 약간 식민지하였던 그때 당시로 만약에 일본이 세계전쟁을 일으킨다면 그 전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한국에 러시아나 중국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동차보다는 기차가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차가 훨씬 무거운 걸 이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탱크 같은 거를 올릴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차 레일을 깔아야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은 기차 레일이 다 끊어져 있죠, 그죠? 전쟁을 못하게 하려고. 북한에서 이렇게 많은 군수물자를 한꺼번에 못 내려오게 하려고 기차 레일을 북한 쪽하고 다 끊어놨죠, 그죠? 도로만 있죠, 그죠? 뭐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을 옮기고 탱크를 옮기려면 철도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로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많은 하중을 들 수 있는 철도가 필요하죠. 철도를 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전쟁을 하려면 군수물자가 필요하겠죠, 그죠? 뭐 군화나 옛날 일제시대처럼 군화라든지 뭐 총이라든지 총알이라든지 뭐 비행기 정비하는 곳, 뭐 기름 만드는 유전 뭐 정유시설, 전쟁하려면 이제 기름이 필요하니까 공항도 있어야 될 거고 뭐 그런 사회 견적 기반 시설 같은 게 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남한에도 있어야 되지만 북한에도 있어야 됩니다. 전쟁을 하려면 만약에 예전 그때처럼 그렇게 하려면 북한에도 공항 시설이라든지 항만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배로 이렇게 이송을 하겠죠. 그리고 잘 훈련된 군인들이 있어야 되죠, 그죠? 잘 훈련된 군인, 육군, 특히 육지로 그냥 갈 테니까 육군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남북한 군인 합하면 정규군만 해도 꽤 100만 정도 되죠. 중국하고 일본에 자위대가 있긴 한 일본 만약에 자위대까지 합하면 대략 뭐 만약에 뭐 소집하고 군 소집 한 200만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그 정도 군대면 중국이 한 160만 정도 정규군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의 1대1 싸움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한국이 지금 F-35 뭐 70몇 대를 산다고 뭐 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그러던데 뭐 기존의 계획은 한 60대 살라 그랬죠, 그죠?
그렇다면 최소한 60대 잡고, 그죠? 일본이 한 60대 정도, 최소한 그 정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무리 40대 정도라고 친다 하더라도 F-35 스텔스 전투기가 100대가 넘게 있죠. 그리고 그 어느 정도 생산 기반이 완공될 시기에는 일본도 아마 자체적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 겁니다. 뭐 일본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넘겠죠. 한 200대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때 완전히 뭐 기반 시설이 완공될 때쯤이면, 그죠? F-35가 200대 정도 스텔스 전투기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미사일 생산하고 타우루스 같은 미사일 기술이 좀 받았으니까 타우루스 같은 것만 수백 기 미사일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해낸다고 했을 때 막 진짜 한 몇백 발을 쏘겠네요. 그죠? 한꺼번에 200대가 한꺼번에 떠서 레이더 시설 포인트 찍어놓고 한꺼번에 기습 공격해버리면 중국은 예전처럼 진짜 뭐 대학살을 당하겠네요. 그죠? 뭐 항공모함이 있다지면 뭐 그저 그렇고, 그죠? 또 일본에 가면 잠수함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좀 있으면 그때쯤이면 한국도 핵 잠수함급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겠죠. 그죠? 잠수함으로 뽀개버리면 그만이고, 그죠? 어뢰로 치든지 뭐 길에 깔든지 하면 되니까, 그죠? 뭐 어차피 스텔스 전투기가 있으면 스텔스 전투기에서 항공모함으로 미사일 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일본 스텔스가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F-30 한 10대 떠가지고 항공모함에다가 100발 미사일 100발 정도 쏘면 끝납니다. 그죠? 항공모함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전국도 뭐 한두 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항공모함 뽀개는 것도 마음만 먹으면 일도 아닙니다. 그죠? 가미가자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죠? 중국은 그냥 쓸어버리겠네. 이거 뭐 대학살이 나겠네요. 그죠? 생각보다, 그죠? 중국이 많이 발전을 했지만 그 수준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핵미사일 쏘는 거는 이지스함으로 막아버리고, 그죠? 한국에 사드도 있으니까, 그죠? 일본에도 사드가 있습니다. 일본은 사드를 구입해서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잘 훈련된 정규군 200만 명 정도가 있고, F-35 100대 이상이 있고, 육군 전차, 잘 훈련된 전차 있고, 그죠? 미국은 뭐 항공모함 있는 거 뽀개버리면 되고, 그죠? 항공모함 뽀개기는 정말 쉽습니다. 그죠? 살살 기습적으로 뽀개버리면 되니까 들어가서 그래버리면 되고, 한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대통령하고 해가지고 인정을 해버린, 옛날 을사조약 같이 뭐 일본이 무력이 너무 강해서 한국이 전쟁을 하면 다 죽을 것 같아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국민의 의견과 상관없이. 그죠? 그럼 뭐 국민도 뭐 있습니까? 뭐 총도 안, 한국은 총도 없는데 뭐 어쩔 겁니까? 그죠? 군인 들어오면 다 학살이죠. 그죠? 반대하면 다 총 쏴 죽여버릴 텐데. 그죠?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남북이 이중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남한에 아직 많이 남아있는 친일파들이 일본에 남한만 넘길 수 있겠죠. 그죠? 북한은 어쨌든 친일파들 별로 안 좋아하니까 북한까지는 못 건들겠죠. 그죠? 그냥 사람만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정보를 두 개로 나눠서 갖고 하나의 정보로 통합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죠? 물론 통일은 해야죠. 통일은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어쨌든 한국은 항상 일본을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가깝고도 먼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지금 계속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죠? 평화헌법이라든지 이제 남의 나라 가가지고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평화헌법 없다라는 그 평화헌법이 이제 개정을 했는지 예정을 앞두고 하여튼 조만간에 바꿀 예정이고, 그죠? 계속 이렇게 무력을 증강시키고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그 중국과의 영역 그 분쟁이 있으면서
약간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전쟁 비슷하게 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파병을 하면서 실전 경험을 키우고 있고, 그죠? 훈련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남한내 일본의 어떤 스파이 같은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뭐 통신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대운하도 뭐 이런 말 하면 뭐 좀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처음에 대운하라는 그 설계도를 봤을 때, 아, 이거 일본 군함이 그저 대운하를 타고 서울로 바로 올라오면 하루만 하면 올라올 텐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한강에 다리가 왜 그렇게 많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길이 막혀서? 한강은 대부분 잠수교죠. 그죠? 팔당 댐에서 문을 열어버리면 물이 이렇게 잠깁니다. 다리가. 그죠? 여러분 홍수 그 여름에 장마철에 보면 다리가 물에 잠기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높게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낮게 설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탱크나 이런 것들이 팔당 때문에 문을 열어버리면 한강다리를 잘 못 지나가게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한강다리가 그렇게 많으면 인천 쪽으로 군함이 못 들어오죠. 서울까지 걸리겠죠. 설령 군함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작은 군함밖에 못 들어오겠죠. 다리에 걸리니까. 아니면 다리를 다 뽀개면서 가야 되는데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요즘은 그게 군함으로 대규모의 어떤 병력을 수송할, 한꺼번에 수만 명이 이렇게 탈 수 있죠. 그 상륙함, 해병대 상륙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운영하는 상륙함은 한 2,000명 정도 탄답니다. 장갑 작업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기습적으로 2,000명 정도의 어떤 특수부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충분히 후방을 교란시킬 수 있죠. 그죠? 주요 시설들을 다 점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장갑차까지 있다고 가정하에. 그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죠? 방송국을 점령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옛날에 그 한국에도 쿠데타를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방송국 주요 시설을 다 점령을 할 수 있죠. 청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가상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죠? 지금 미군이 그 서울에서 용산에서 철수를 하기 때문에 그쪽 이제 서울은 없는 거죠. 그죠? 미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습 점령해도 누군가에게 연락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군이 철수하고 되면 이제 그 나중에 이야기하겠죠. 너네가 나가라 해놓고 왜 또 도움을 요청하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미군 입장에서는 뭐 설령 나중에 유엔군이니까 도와준다 하더라도 천천히 도와줄 수 있죠. 먼저 개박살 나고. 그죠? 개박살 난 후에 도와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아니면 안 오든지. 그죠? 한번 뒤져봐라 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죠?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된다면 미국은 자연스럽게 또 참전을 하겠죠. 그죠? 본인들의 안보에도 위협이 되니까. 근데 일본이 그걸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분명히 일본은 핵폭탄 같은 거를 미국에 쏘겠죠. 그죠? 그죠? 분명히 그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나 대비태세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아니면 미국에 있는 일본 뭐 그런 걸 해가지고 뭐 이렇게 레이더 장치 같은 거 기습적으로 들어간다든지. 그죠? LA에 일본 사람이 많죠. 그죠? LA에 있는 레이더 같은 거 기습 점거 해버리고 핵 쏴버리면 캘리포니아나 이쪽 날아가겠죠. 그죠? LA 쪽.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거는 뭐 가상이니까. 그런 치욕스러운 역사는 한 번으로 족하다고 생각되고, 저는 우리나라 국군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우리 국군 장병들을 믿습니다. 잘 해내고 이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